바이오비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바이오비주는 청담글로벌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죠. 청담글로벌. 제가 이 청담글로벌 대표도 조금 알고요.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가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막 미팅도 자주 했던 회사고, 그때가 2013년, 이때는 얘네들이 상장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드 보복이 있었어요. 사드 보복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회사가 망했고 이쪽은 이제 상장해가지고 자리를 잡았는데, 중국에는 크게 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스파 시장하고 메디컬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스파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스파라고 하면 우리가 뭐 찜질방 사우나를 생각하세요. 근데 중국에서 이 스파 시장은 메디컬 시장만큼이나 큽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저희도 실제 그때 당시에 심천하고 상해에 샵을 운영했었어요. 스파 샵을. 근데 거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건물이 되게 럭셔리하게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거기에다 이제 미용실을 해놓은 거예요. 2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 제품군 같은 거 이제 좀 설치를 해놓고 3층에서 이제 스파 시스템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뭐 마사지도 하지만 그 안에서 뭐 보톡스나 필러나 이런 것들은 스파 시장에서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시장을 공략을 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파 시장을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메디컬 시장과 스파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메디컬은 말 그대로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이라서 NMPA, 우리나라로 보자면 뭐 이제 식품의약청이나 뭐 FDA 승인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NMPA 승인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저희도 이제 자체 필러를 만들었는데 저희 필러가 사실 공장은 우리나라 메이저 필러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내요. 그래서 똑같아요. 단지 우리는 이 FDA 승인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중국의 NMPA 인증을 받지 않고 이 유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따이공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조금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었죠. 그래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케이스하고 이것만 바꿔가지고 이제 유통을 했단 거죠. 지금은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 망한 회사가 아직은 명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컸네요. 바이오비주와 격세지감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사실 신규 상장주잖아요. 신규 상장주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좋은 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저희가 어려워졌을 때가 뭐 때문에? 사드 보복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용된 장관이나 인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70% 이상이 중국 매출이기 때문에 중국의 매출을 많이 내는 회사 위주로 지금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유럽이나 북미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여러분들 뭐 중국하고 수출을 다시 하면은 우리나라가 상정한 옛날 말이고요. 이미 그게 15년 전이에요. 이미 중국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중국인들이 오면 단체 관광 와서 한국에서 뭐 드럭스토어 들어가고 막 물건을 싹쓸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없어요. 왜냐면 뭐 온라인 구매 가능하고 웬만한 제품들은 이제 중국에서 현지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굳이 한국까지 와서 화장품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애경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중국 쪽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최근에 한류붐을 받으면서 북미나 유럽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력 상품이 뭐냐면 필러. 제가 왜 이 설명을 많이 하냐면 이거는 사실 기술적 분석을 하기가,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요. 이건 기술적 분석 의미가 없어요. 뭘 설명해요 여기에서.
그렇지 않아요? 상장한 지 여기밖에 안 됐는데. 그냥 이평선 수렴하는지 안 수렴하는지 이제 그거 정도만 확인하고, 그거는 1, 2분이면 설명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신규 상장주는 뭐가 받쳐줘야 계속 올라가냐면 이게 없으면 못 올라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시청하신 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2부에서 기술적 분석 설명드리고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렉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뭐 헤드앤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몇 배가 올라갔죠? 6만 원이 24만 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 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 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 속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봤는데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 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 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 거고요. 고점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램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1,900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저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장비도 한다라고 하지만 장비의 규모는 크진 않아요. 근데 장비가 혹시라도 내가 중국에 장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설명을 드리자면, 장비가 이게 의료 장비가 일단 가격이 비싸요. 웬만한 것들은 억대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운송 중에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쓰다가 이게 이제 AS가 필요해. 그 물건을 다시 갖고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장비 사업이 조금 어렵다. 중국 쪽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장비 쪽은 중국 쪽은 좀 그 규모를 축소하는 편이에요. 네, 축소하는 편이고, 얘네들이 지금 계속 상장하는 거는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필러하고 이제 스킨 부스터 이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무엇보다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필러가 유럽에서 이제 CE 인증이라는 게 있고, 중국에는 이제 NMPA라고, 이게 이제 옛날에는 CFDA라고 했다가 얘네들이 이제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 FDA 하니까 그거 우리 따라하겠다 해갖고 NMPA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이제 메디컬 시장에서 진입을 하면서 여기에 매출이 이제 거의 7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청담 글로벌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회사니까 청담 글로벌과 같은 움직임의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자 보세요. 청담 글로벌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 이렇게 쭉 빠졌어요. 그죠? 빠지고 나서 V자 패턴을 그려주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고점을 얘가 어때요? 뚫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마일 패턴 보여주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좀 스마일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는 어떠냐? 마찬가지죠. 지금 내려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니까 어디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은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여기 보이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매를 해서 평단을 좀 낮춰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아까 그림 그대로 저장됐는데 여기처럼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25,000원까지 이렇게 청단 글로벌처럼 올라왔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올라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바이오 비주도 똑같은 태클을 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내가 고점에 물렸다라고 하면 걱정할 게 없다. 일단은. 왜냐면 이게 만약에 바이오 비주가 뭐 현 정권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이었다. 그러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뭐 반미까지는 아니지만 실리 외교라고 해서 중국과 미국의 줄다리기를 이제 잘해야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중국에 오히려 무게 줄을 좀 더 실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메디컬 시장에서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친하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한 3,000원 정도 되니까 36, 18, 한 18% 정도에서 35% 사이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다만 이게 절대값은 아니고 재료가 또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겠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진짜 일봉으로 체크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적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를 체크해줘라? 분봉을 체크해줘라. 분봉을 체크를 해주고 지금 이제 여기가 정고점을 돌파한 자리니까 내가 단타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을 어디로 잡으면 돼요? 제가 밑줄근 자리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평선이 이탈된다고 하면 여기가 지지선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지지선 확인할 때에는 여기를 확인하시면 되죠. 여기가 지지선을 받기 때문에 18,2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시드를 크게 가시잖아요. 뭐 1,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뭐 1억씩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손을 하시는 게 맞고, 나는 뭐 5에서 10%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 난 스윙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23,000원까지는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다 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바이오 비주 혼자 매매하시는 거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도할 때 여러분들한테 매도합니다 문자 알림을 드리거든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좀 그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구독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존 구독자님들 신청하신 분들 문자 넣어드릴 때 그냥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그냥 내가 이 문자만 받아보고 어떤 패턴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파는지만 보셔도 많은 도움 되실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잦은 나의 사랑, 음원은 나의 힘, 상은 나의 별, 그리고 넌 나의 영감. 난 누구